함께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노년의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한 순간 그들의 인생은 오랜 간병과 헌신, 그리고 몰래 처분된 노후자금, 동영과 미경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가정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들여다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별별 소송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재혼 노부부입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는 2010년 8월 25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은 2017년 4월 10일이었죠.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동현 씨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둘이 있었고, 미경 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넷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공통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친구 관계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외로움과 삶에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동현 씨는 미경 씨의 다정함과 이해심에 끌렸고, 미경 씨는 동현 씨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후반생의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 결혼에서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어요. 미경 씨가 운영하던 제과 공장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동현 씨는 미경 씨의 자녀들 중 막내 아들인 준호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평소 준호가 미경 씨 명의의 재산에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준호는 종종 어머니의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동현 씨는 그런 준호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미경 씨는 동현 씨와 준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관했던 것이죠. 준호가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미경 씨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동현 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신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2011년경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질환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2015년 7월경에는 루게릭병 진단까지 받았죠. 이 진단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루게릭병은 점진적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난치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고 결국 호흡근까지 마비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미경 씨는 진단 초기에는 가벼운 근육 경직과 말하기 어려움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동현 씨는 거동이 불편한 미경 씨를 도맡아 간병했습니다. 밤낮으로 미경 씨의 옆에서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미경 씨가 호흡 곤란을 겪을 때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했죠. 동현 씨의 헌신적인 간병에 미경 씨의 자녀들도 고마워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동현 씨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 또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2015년경부터 협심증, 당뇨 등으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 9월경에는 미경 씨를 부축하다 어깨 인대를 다쳐 2017년 9월 15일경부터 같은 해 9월 22일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동현 씨의 딸집에서 약 일주일 정도 요양을 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동현 씨의 마음은 항상 미경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미경 씨가 제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동현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미경은 누가 돌봐줄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죠. 당시 미경 씨의 자녀들은 동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현 씨가 가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경 씨의 거취에 관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미경 씨를 모시기로 결정했죠. 이후 동현 씨가 요양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동현 씨와 미경 씨 그리고 준호 사이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연락도 없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동현 씨가 돌아오자 준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미경이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동현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살면서 이제 와서 아프다고 가출하시면 어떡해요. 이 말에 동현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미경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그저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현 씨와 미경 씨 그리고 준호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2019년 3월경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늑골이 골절되었고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1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경 씨는 2019년 3월 25일 요추 등 골절로 다시 입원하였고 같은 달 10일에 퇴원했죠. 동현 씨는 미경 씨의 입원 기간 동안 틈틈이 병원을 찾아가 간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경 씨를 간병하는 일이 힘에 부쳤던 것입니다. 동현 씨는 미경 씨의 큰아들에게 간병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의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다며 간병을 전적으로 맡아줄 수 없다고 했죠. 동현 씨와 미경 씨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미경 씨가 운영하던 제과 공장 매각대금을 소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명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게 되자 미경 씨가 동현 씨 명의 계좌의 예치금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동현 씨는 미경 씨 몰래 위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들 민수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미경 씨의 제안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세종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자고 했지만 미경 씨와 준호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동현 씨는 미경 씨를 수발하는데 한계를 느끼던 중 위와 같은 생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3월경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경 씨도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요구했고 동현 씨는 재산 분할로 세종시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미경 씨는 2000년 10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인천에서 행복제과라는 상호로 제과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동현 씨는 미경 씨와 혼인한 이후 위 공장에서 직원들 식사를 차려주거나 허드렛 일을 하며 공장 운영을 도왔죠. 미경 씨는 2002년 11월 30일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5년 8월 10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6년 2월 22일 위 공장 및 부지를 2억 2천만 원에 매수했어요. 동현 씨와 미경 씨는 2010년 7월경 공장 및 부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5억 5천만 원을 동현 씨 및 미경 씨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2억 7,500만 원씩 분산하여 보관했다가 2012년 3월경부터는 위 돈 중 2억 원 상당을 동현 씨 명의의 신한계좌에
예금하여 보관했습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는 2010년 7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다른 소득이 없이 미경 씨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며 생활했어요. 미경 씨의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늘어났고 그만큼 생활비는 줄여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궁핍해지는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죠. 동현 씨는 2017년 3월 초경 동현 씨 명의의 위 신한계좌에 당시까지 남아있던 1억 7천만 원 상당의 예금 중 1억 4천만 원을 6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재해치했고 2017년 3월 10일 나머지 3천만 원을 자신의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또한 동현 씨는 2017년 3월 4일 및 같은 달 10일 미경 씨 몰래 위 1억 4천만 원의 예금을 담보로 합계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아들 민수에게 지급했어요. 동현 씨는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2019년 3월 5일 및 같은 달 9일 자신의 명의로 된 위 신한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합계 1억 4천만여 원을 인출했고 그중 1억 1,354만 2천 원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동현 씨가 미경 씨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어요. 재판부는 동현 씨와 미경 씨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동현 씨와 미경 씨가 2019년 3월경부터 별거 중이고 각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죠.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에 대해서는 미경 씨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을 탕진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발이 필요한 미경 씨를 홀로 둔 채 가출한 동현 씨와 그동안 미경 씨를 병구안하느라 고생한 동현 씨를 배려하지 않은 채 부부의 문제에 자녀들이 간섭하도록 방치하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미경 씨 모두에게 있고 쌍방 책임의 정도 또한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일로 하되 동현 씨와 미경 씨가 별거한 직후로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보이는 소장 접수일인 2019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예금 등 금융자산의 가액을 산정했어요. 동현 씨의 신한대출금 1억 1,354만 2천 원에 대해서는 이 대출금은 동현 씨가 미경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현 씨 명의 계좌에 예치해둔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현 씨의 아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것이어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의 비율을 동현 씨 40%, 미경 씨 60%로 정했습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나이, 재산 및 경제력,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어요. 재산 분할의 방법은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사유와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동현 씨와 미경 씨 명의의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은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위 분할 비율에 따라 동현 씨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미경 씨가 동현 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 정상금은 4,20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이는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순재산 중 재산 분할 비율에 따른 동현 씨의 몫인 1억 9,402만 1,987원에서 동현 씨의 순재산 1억 5,193만 2,780원을 뺀 4,208만 9,207원을 하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경 씨는 동현 씨에게 재산 분할로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동현 씨와 미경 씨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약 9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서로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헤어지는 길을 선택했죠. 이 사건은 중년 이상의 재혼 부부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 간의 갈등,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로 인한 간병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어요. 또한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쪽이 다른 쪽 몰래 공동의 재산을 처분한 것 역시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혼 소송은 2019년 8월 30일에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동현 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살기로 했고, 미경 씨는 준호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기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휴식이 필요했죠. 동현 씨는 이혼 후 미경 씨로부터 받은 재산분할금 4,200만 원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오랜 간병 생활로 인해 악화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점차 건강을 회복한 동현 씨는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미경 씨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의 특성상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전문적인 간호사들의 케어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미경 씨의 자녀들은 번갈아 요양원을 방문하며 어머니를 돌봤고 특히 준호는 거의 매일 저녁 요양원을 찾아 미경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동현 씨와 미경 씨 사이의 분노와 원망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동현 씨는 미경 씨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준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했고, 미경 씨는 동현 씨가 자신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그를 배려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년층의 재혼과 이혼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소통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중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은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현 씨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미경 씨 몰래 대출을 받아 민수에게 돈을 준 행동에 대해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결국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민수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까지 하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동현 씨는 민수에게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었으며 민수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위로했죠. 미경 씨의 자녀들, 특히 준호는 동현 씨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것은 물론 부부의 공동 재산을 몰래 처분한 행위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준호에게 자신도 동현 씨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동현 씨에게만 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해온 동현 씨의 수고를 인정했고 그에 대한 고마움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동현 씨는 용기를 내어 미경 씨가 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두 사람은 담담하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동현 씨는 미경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고 미경 씨는 동현 씨의 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죠. 이 만남 이후 동현 씨는 간간히 미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낸 동반자로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의 자녀들, 특히 준호는 처음에는 동현 씨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미경 씨가 동현 씨와의 만남을 통해 위안을 얻는 것을 보고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야기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혼인관계는 단순히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혼 사례는 노년층의 재혼과 이혼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재혼 가정에서는 자녀 관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경우 동현 씨와 준호 사이의 갈등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재혼 시 서로의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소통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경 씨의 질병과 그에 따른 간병 부담은 동현 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죠.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논의와 외부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에서 간병을 전담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셋째, 노후 자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동현 씨가 미경 씨 몰래 공동의 노후 자금을 처분한 것은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였죠. 특히 재혼 부부의 경우 각자의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는 이혼 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특히 노년기의 이혼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건강, 주거, 경제적 자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는 이혼 후에도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는 이혼이 반드시 적대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삶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판결과 재산 분할은 이혼이라는 사건의 한 부분일 뿐 그들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존중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록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혼 이후의 삶에서 그들이 찾은 가장 값진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중장년층 재혼 가정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경 씨의 막내 아들 준호와 동현 씨 사이의 갈등은 부부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또한 노년기의 건강 문제와 그에 따른 간병 부담도 주요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루게릭병 진단은 두 사람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동현 씨는 헌신적으로 미경 씨를 간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건강도 악화되면서 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재산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동현 씨가 미경 씨 몰래 공동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한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어요. 이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동현 씨와 미경 씨는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찾았고 과거의 부부로서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자녀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노년기의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혼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의 별별 소송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현 씨와 미경 씨의 이혼과 재산 분할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노년의 재혼 부부가 겪는 여러 갈등과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계속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 재혼 가정에서의 자녀 관계, 노년기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별별 소송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